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진학사의 정시 합격 예측 중에서 진학사 칸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리 말씀 한번 드릴까 합니다. 진학사 칸수는 방금 보셨듯이 배터리로 이렇게 파란색의 칸이 차오르는 형태로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는 칸수 자체가 확률은 아닙니다. 보통 5칸이면 합격 확률이 50, 6칸이면 60, 7칸이면 70%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칸수가 등수와 연결된 개념입니다. 계산 방법은 진학사가 올해 특정한 학과의 모집 정원 그리고 예상 경쟁률과 모의 지원자들을 확인한 후에 여기서 최초 합격자의 순위, 추가 합격자의 순위, 불합격자의 적당한 지점을 찾아서 배터리의 칸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모집 정원이 20명인 어느 학과가 현재 모의 지원자가 120명 정도 지원을 했고 예상 경쟁률하고 맞는 상태고 충원율은 20명 정도, 즉 100%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진학사의 배터리 칸수는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저는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초 합격자의 순위인데요. 8칸은 보통 1, 2등 또는 1, 2, 3등까지가 8칸입니다. 보통 8칸은 떨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최초 합격자를 3등분해서 여기까지 1, 2, 3등을 뺀 여기까지가 7칸이고요. 나머지 8등부터 최초 합격자 끝까지가 6칸이고 추가 합격자 전체는 5칸입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자 끝부터 모집 인원인 20명만큼의 이 배수, 즉 최초 합격자랑 똑같은 이 마디만큼이 4칸이고 그 이후에 모집 인원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적게 해서 3칸, 그리고 또 한 마디에서 2칸, 그리고 그 이후에 1칸. 이 뒷부분은 좀 명쾌하지 않은데 대체적인 수치로 제가 위에 나타냈는데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 정도 수준으로 칸수를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물론 학과마다 모집 인원이 다 다르고 현재의 모의 지원자 수도 예상 경쟁률과 같거나 부족하거나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진학사 측만 알 수 있는 계산 방법에 따라 칸을 부여해 놨을 거예요. 대체로 8칸, 7칸은 3개년 합격 확률이 98.3이라는 얘기는 3개년 동안 총 8칸, 7칸에 지원한 학생 중에서 98% 이상의 학생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고 6칸도 90.1%, 5칸이 64.2%, 4칸이 33%, 3칸의 확률도 아주 적진 않아요. 20%, 2칸이 8.2%, 이 정도의 확률로 합격을 했다. 확률이라는 건 전체 지원자 수 중에서 합격자의 비율을 뜻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배터리 칸수라는 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는 수능의 등급과 비슷한 겁니다. 수능이 보면 4%까지 1등급, 누적 11%까지가 2등급, 이렇게 등급이 주어지는 것처럼 칸수가 그렇다. 그러니까 칸수 자체를 확률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배터리 칸수를 볼 때는 실제로는 칸수보다 등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5칸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합격자 끝일 수도 있고 추가 합격자 1번일 수도 있고 추가 합격자의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5칸이라고 확률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추가 합격자 1번이 가장 확률이 높겠죠. 추가 합격 순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볼 때는 이제 칸수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여러분의 등수를 보고 합격 확률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강조할 거는 이겁니다. 이 진학사의 모든 자료 중에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진학사에서 추정한 예상이고 그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7칸, 6칸, 5칸, 4칸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시 지원이 실제로 저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뭐가 예상이냐면 모집 인원이요. 12월 28일 날 수시 2월 인원이 확정되고 나서 원래 정시 모집 요강에 나타났던 숫자보다 추가돼서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진학사는 수시 2월 인원까지 예측을 해놨습니다. 예상되는 지원자, 즉 경쟁률도 과거의 지원자 수에 근거하므로 실제 올해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추가 합격자는 여러 대학과 학과들이 서로 다 얽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추가 합격자의 비율이나 합격자의 수를 알 수 없고
결정적인 건 세상의 모든 수험생이 진학사의 모의 지원을 토대로 솔직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체감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의 학생이 모의 지원대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뭔가 역전과 반전, 스나이핑 이런 걸 노리는 학생들은 그 지원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진학사의 자료는 보이는 그대로 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믿을 만한 자료는 진학사가 가장 높은 것도 사실이죠. 자, 그다음 상향 적정 안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보통 8칸, 7칸을 안정이라고 하는데 8칸은 초안정이에요. 8칸에 지원하면 사실 안 됩니다. 7칸이나 6칸 정도에서 안정권을 선택하면 좋겠고, 5칸도 5칸의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 합격의 안정성은 좀 다르고요. 5칸의 앞쪽 정도 지원한다면 제가 체감하기로는 거의 90% 정도의 확률이 되고요. 4칸을 소신, 3칸 이하를 위험 또는 상향, 2칸 이하를 초상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장의 카드를 이 중에서 골라서 쓸 때는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건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그냥 다 떨어지면 재수하지 뭐 이런 각오가 돼 있다면 조금 더 위험하게 칸수를 낮추면서 조합을 해볼 수도 있겠고, 내가 재수나 삼수를 해서 올해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 최소한 6칸 정도 되는 곳에 한 곳을 지원하고 나머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칸수를 낮춰가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이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승부처는 진학사의 자료의 경우에는 합격한다고 말하면 거의 합격합니다. 근데 불합격한다고 말하는 그런 합격 칸수 중에서도 합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수험생이나 부모님들은 입시를 한 번 또는 2번 정도 치르기 때문에 경험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알 수 없고 모든 걸 고려한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다음은 진학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진학사의 자료는 대충 전체 수험생 중에 한 7, 80%의 학생들이 진학사 자료를 보기 때문에 진학사 자료가 유용하다라는 거고, 상위권으로 갈수록 진학사 자료는 거의 정확합니다. 근데 성적대가 내려가면 모의 지원과 실제 지원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학생들의 변심에 의해서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실제 지원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의 이유로 합격 예측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진학사가 주로 자료를 정리할 때는 보수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모험을 택한 학생들이라면 진학사의 자료를 100% 믿지 말고 살짝 위험하게 지원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진학사의 자료는 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등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옳다 그르다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의 흐름을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진학사의 자료가 맞아서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알아둬야 될 것들은, 정시 원서 접수가 1월 3일날 마감하죠. 그러면 보통 1월 2일이나 1월 1일까지는 진학사의 자료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즉 확정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지금 12월 23일 현재의 여러분의 칸수와 28일, 29일, 30일, 31일을 지나서 1월 1일까지 가면 모의 지원의 변동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너무 맹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칸수를 보고 상향, 적정, 안정을 모두 다 결정해 놓으면 나중에 28일 넘어가면 내가 다 정해 놓은 것들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학사 안에서 이 모니터만 보고 결정하려면 진학사의 모의 지원이 말해 놓은 것들을 내가 거스를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상향 지원의 경우에는 진학사 밖으로 나와서 거시적인 자료를 보면서 내가 상향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허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지난 3, 4개년의 경쟁률이나 입결을 보고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오늘은 진학사 칸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잘 견디고 합리적인 선택을 마지막에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얻고 싶은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